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무려 8분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분 중 8분입니다. 거의 모든 분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시며 드시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채소라서 괜찮겠지, 자연식품이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안심하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3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0%가 식단관리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60%입니다. 10분 중 6분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매일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년간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환자들만 보아온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도 열심히 먹고 자연식도 챙겨 먹었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 걸까요? 그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문제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채소라서, 자연 음식이라서 괜찮다는 그 오해가 바로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채소 4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원칙 10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다 들으시면 오늘부터 식단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당뇨나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2024년 한국 당뇨병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3분 중 1분은 이미 당뇨 확진을 받으셨고 2분 중 1분은 당뇨 전 단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이웃분들, 가족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혈당 문제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뇨는 왜 이렇게 무섭냐고 하면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까지면 눈에 보이니까 약 바르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혈당 재는 그 순간만 잠깐 숫자를 보고 걱정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용한 혈당이 혈관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게 심장병으로, 뇌졸중으로, 신장투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30%가 처방받은 약을 자주 거르거나 아예 안 드신다고 합니다. 10분 중 3분입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식단도 제대로 안 챙기고 계세요. 오늘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채소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마음 놓고 드셨던 4가지 음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혈당 지수, 영어로 GI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55 이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음식이에요. 56에서 69 사이면 중간입니다. 70 이상이면 혈당을 빠르게 확 올리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 숫자가 낮은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채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뇨에 안 좋은 채소,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죠? 감자채볶음,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국, 우리 식탁에 얼마나 자주 오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감자를 박스째 사다가 두고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찐 감자 하나면 든든한 간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감자가 혈당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구운 감자의 혈당 지수는 무려 110일입니다. 110일이에요.
아까 70 이상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자는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삶은 감자는 82, 감자튀김도 73이나 됩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도 고혈당 식품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감자 속에는 전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이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는데요. 특히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소화가 더 빨리 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상황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세포 문이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혈당은 점점 올라가는데 몸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우선 냉장 감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갑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을 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 감자라도 당뇨 환자분들이 양껏 드시면 혈당이 오릅니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환 단위입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 무게로는 140g 정도 되는데요. 이걸 드시면 밥 한 공기를 덜 드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 대신 감자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감자도 먹고 밥도 먹으면 탄수화물을 2배로 드시는 거니까요. 만약 오늘 감자 반찬이 올라왔다면 그날만큼은 밥을 반 공기로 줄이시거나 아예 밥 없이 감자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감자를 드실 때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감자를 나중에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을 먼저 채우면 감자의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는 되도록 적은 양, 자주 드시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뇨에 안 좋은 채소,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여러분, 단호박 좋아하시죠?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그 맛이 참 좋잖아요. 쪄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단호박죽으로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호박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호박의 혈당 지수는 65에서 75 사이입니다. 7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단호박이 딱 그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은 탄수화물이 많지 않아서 혈당 부하지수가 낮다고 그래서 드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부하지수라는 건 표준 1인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 표준 1인분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먹는 양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단호박죽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부하지수가 무려 4-5배로 뛰어오릅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단호박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달콤한 맛이 더 살아나서 정말 맛있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혈당 지수가 훨씬 올라갑니다. 굽거나 볶으면 당 성분이 농축되고 섬유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더 빨리 흡수되고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습니다. 단호박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형태로 갈면 섬유소가 파괴되어 혈당 상승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로 양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50g 전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른 반찬들도 함께 드신다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양입니다. 둘째로 조리 방법은 가능하면 그냥 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굽거나 갈아서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셋째로 단호박 한 덩어리를 혼자 다 드시기보다는 가족과 나눠 드세요. 쌓인 가족이 함께 나눠 드시면 각자 드시는 양이 적어져서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단호박이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이 불과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분 중 77분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단호박은 건강한 채소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아셨으니 앞으로는 드실 때 조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단호박을 자주 드셨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양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아셨으니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당뇨에 안 좋은 채소.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옥수수 생각 많이 나시죠? 수염이 달린 통 옥수수 쪄서 뜨끈뜨끈할 때 먹는 그 맛. 정말 그리운 맛입니다. 옥수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먹습니다. 쪄서 그냥 먹기도 하고, 팝콘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콘플레이크로 아침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옥수수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삶은 통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52 정도입니다. 이건 그나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팝콘은 65로 올라가고 콘플레이크는 무려 80일이나 됩니다. 같은 옥수수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옥수수를 가공하고 튀기고 가열하면 할수록 섬유소가 파괴되고 당 성분이 농축됩니다. 열을 가하거나 형태를 바꾸면 바꿀수록 우리 몸에서 더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는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통 상태로 삶아서 드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삶은 통옥수수도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옥수수 한 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옥수수 한 개에는 밥 2공기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감자 하나가 밥 1공기였는데 옥수수는 밥 2공기입니다. 혈당 지수는 낮더라도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으면 혈당 부하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팀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분들이 옥수수를 드셨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47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47포인트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특히 스위트콘, 요즘 많이들 드시는 달달한 통조림 옥수수 있잖아요. 그건 당 함량이 훨씬 높아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맛이 나는 건 그만큼 당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드시는 날은 그만큼 밥을 줄이세요. 옥수수 한 개를 드셨다면 그날 밥은 2공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게 교환 단위 개념입니다. 둘째, 드실 때는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드시고 옥수수를 나중에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소화되면 옥수수의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된 옥수수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팝콘, 콘플레이크, 옥수수 가루로 만든 과자 같은 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세요. 안 드신다고 드릴 필요는 없지만 드실 때 양을 조절하고 밥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당뇨에 안 좋은 채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나왔다고 놀라신 분들 계시죠? 고구마는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다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5 정도입니다. 이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구운 고구마는 어떨까요? 혈당 지수가 85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45에서 85로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구울 때 당 성분이 농축되고 섬유소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탄수화물이 33g 들어있는데요. 이게 밥 2공기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더라도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한 번에 먹으면 혈당 부하가 크게 올라갑니다. 혈당 부하 지수로 따지면 30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고구마를 먹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고구마를 매일 2~3개씩 드시다가 혈당이 전혀 잡히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고구마를 줄이자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고구마가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나 영양소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이점이 혈당 상승의 단점보다 크지 않습니다. 혈당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이 심장병, 뇌졸중,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생각하면 고구마로 얻는 항산화 효과가 그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완전히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드실 때는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 이하로 드시고 그날은 밥을 그만큼 줄이세요. 또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되도록 적게, 자주 드시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에 안 좋은 채소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였습니다. 구운 감자의 혈당 지수가 111로 굉장히 높고 드실 때는 밥과 교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이었습니다. 혈당 지수가 65에서 75 사이로 경계에 걸쳐 있고 특히 죽이나 구운 형태로 많이 드시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하루 50g 이내로 조절하세요. 세 번째는 옥수수였습니다. 삶은 통, 옥수수는 그나마 낫지만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고 가공제품인 팝콘이나 콘플레이크는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드시는 날은 반드시 밥을 줄이세요. 네 번째는 고구마였습니다. 건강한 이미지와 달리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구울 경우 혈당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채소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채소라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양과 조리 방법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원칙 10가지입니다. 이 원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혈당 수치를 마지막으로 재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재보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6개월 이상 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의 첫 시작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뇨 관리 원칙 첫 번째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는 뭔가를 특별히 챙겨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먹어야 하는 병입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이 좋아진다는 말보다 이걸 줄이면 혈당이 안정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식단 관리에서 교환 단위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까 감자와 고구마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루에 섭취하는 총 탄수화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일을 먹으면 밥을 줄이는 식으로요. 이 교환 단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드시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의미 있게 달라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9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 원칙 두 번째는 고혈압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까지 함께 갖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수압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압 목표치는 130/80 미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0mg 이하로 유지하세요. 우리 식단이 워낙 짠 편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국물을 줄이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됩니다. 당뇨 관리 원칙 세 번째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는 식단이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2세 여성분이셨는데 별로 많이 드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살이 계속 찐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공장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끊으세요. 과자, 빵, 음료수, 편의점 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것들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이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0.8 낮아져 있었습니다. 0.8이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약 없이 식단만 바꿔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뇨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단 원칙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 흰빵 이런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과일은 하루 한 번 소량으로만 드세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한 번에 사과, 반개, 귤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 관리 원칙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왜 혈당에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엔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춥니다. 아까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 기억하시죠? 운동을 하면 자물쇠의 녹이 벗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쇠가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것들이고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이 목표입니다. 근력 운동은 아령, 밴드 운동,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 같은 것들이고요. 일주일에 2, 3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평균 0.7에서 1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운동이 약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낮아진 상태나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격한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고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뇨 관리 원칙 다섯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과 당뇨 사이에는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방세포, 특히 배 주변에 쌓인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아까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에서 자물쇠가 녹슨다고 했는데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자물쇠가 더 빨리 녹이 쓰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혈당 관리가 의미 있게 개선됩니다. 50kg이신 분이라면 2.5에서 5kg만 줄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만 줄여도 혈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체중 범위에서 1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뇨 관리 원칙 여섯 번째는 당뇨약을 꼭 챙기시는 것입니다. 아까 당뇨 환자의 30%가 약을 자주 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약이 몸에 해롭다거나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걱정 때문에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된다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약이 몸에 해롭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혈당이 높은 채로 방치하는 게 혈관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약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드린 약이라면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잡히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당뇨 관리 원칙 일곱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당뇨는 한번 진단받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으셔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를 검사받으세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6.5 이하면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 눈 검사, 발 검진을 받으세요.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이 손상되고 눈의 혈관이 손상되고 발의 신경이 손상됩니다. 이것들이 당뇨의 3대 합병증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관련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당뇨 환자는 심장병 위험이 2에서 4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 건강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검사들을 정기 건강검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검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당뇨 관리 원칙 8번째는 저혈당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너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의 증상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당분이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저혈당은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당뇨약이나 인슐린 용량이 맞지 않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사탕 몇 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운전 중에 저혈당 증상이 오면 즉시 차를 세우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운전 중 저혈당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 관리의 목표는 높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그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 원칙 9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식단 관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당뇨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5에서 1.5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손주들과 노는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긴장될 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도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당뇨 관리 원칙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발 관리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발에 생기는 당뇨발이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발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를 위해 매일 발을 살펴보세요. 새로 생긴 상처, 굳은 살, 발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을 씻을 때는 물 온도를 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발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잘 모를 수 있어서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조심하세요. 실수로 뾰족한 것을 밟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신발은 편하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으세요. 발에 티눈이나 무좀, 발톱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작은 문제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궤양으로 발전하고 더 심해지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자, 지금까지 당뇨 관리 원칙 10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채소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감자입니다. 구운 감자는 혈당 지수 111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드시면 반드시 밥을 그만큼 줄이세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면 밥 한 공기를 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호박입니다. 혈당 지수 65에서 75로 경계에 있고 죽이나 구운 형태로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루 50g 이내로 드시고 가능하면 쪄서 드세요. 세 번째, 옥수수입니다. 삶은 통 옥수수는 그나마 낫지만 한 개의 탄수화물이 밥 2공기분입니다. 팝콘, 콘플레이크는 피하시고 드시는 날은 반드시 밥을 줄이세요. 네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한 이미지와 달리 탄수화물이 많고 구우면 혈당 지수가 2배로 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시거나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 원칙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고 총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세요. 둘째, 고혈압도 함께 관리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혈압 목표를 130, 8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셋째,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가공식품을 끊고 현미 등 통곡물로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유산소 운동 하루 30분, 일주일 5회가 목표입니다. 운동은 약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지금 체중에서 5에서 10%만 줄여도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째, 처방받은 약은 꼭 챙기세요. 약이 해롭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필수입니다. 일곱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1년마다 신장, 눈, 발,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 여덟째, 저혈당을 조심하세요.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증상을 알고 외출 시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열째, 발을 매일 살펴보세요. 작은 상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 4가지 먼저 조심하시면서 원칙 10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는데 당뇨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고 다음 주에 또 하나를 바꾸고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시는 분들이 결국 혈당도 잡히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당뇨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 확진을 받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시면 합병증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손주들 곁에서 오래 계시는 것, 그게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절, 치매 예방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실천해 보시겠다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